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으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놓인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 이 회사의 전신은 비마이카. 최은순 씨의 요청으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직후인 2013년 4월에 설립됐습니다. 비마이카는 자동차 관련된 렌탈, 정비, 티어링, 차량 구매 등 렌트카를 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 기업입니다. 비마이카의 등기상 대표는 조모 씨. 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비마이카라는 회사에 대표가 2명이 있다. 한 명은 조대표고 김 대표고 이렇게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조영창이는 주로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부터 모든 걸 관리하고, 김혜성이는 외부로 주로 많이. 거의 실세는 김혜성이었었고, 김혜성 씨가 실세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근데 자금 관계를 그쪽에서 김혜성 쪽에서 했지 않느냐 이런. 아, 돈을 잘 끌어왔어요? 네, 괜찮게 잘 끌어왔어요. 사실상 비마이카를 이끌어가는 건 김혜성 씨로 보였다고 합니다. 비마이카는 설립 2달 만에 대형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BMW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장기 렌트해주는 프로모션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회사인데 저렇게 돈이 많지, 좀 이런 느낌. 네, 강했죠. BMW 50대로 법인 설립을 해서 영업을 한다라는 건 아마 본 적이 아예 없어요. 요즘에는 그나마 자동차 사회에서 렌트카 회사를 차린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10년 전 그 비마이카 설립 당시엔 그런 적이 전혀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신생업체 BMW 차량 50대를 지원한 회사는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에 연루된 회사로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이 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비마이카의 행사 사진에선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로 보이는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 도이치모터스 이사 염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회사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대표 후배라고 소개해줬습니다. BMW 렌터카 사업을 한다며 영업본부장에게 소개해주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2016년.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수사 4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연일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며 뇌물죄의 단서를 캐내고 있습니다.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특검의 수사 4팀은 비마이카는 특검팀에 수사 차량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네. 그 수사 차량으로 비마이카 차량이 엄청 많이 나갔었어요. 아, 박근혜 특검 때요? 네. 그때 특검 차량으로 그때 그 회사 차량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하바나 콘텐츠인가? 호바나 콘텐츠. 호바나, 왜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또 차량을 지원 나가라 해서 제가 한번 갖다 드린 적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차를 줘라.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 차량을 쓰지 않았을까요? 비마이카는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도 여러 차례 협찬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된 2017년. 김혜성 씨는 갑자기 비마이카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면서 조모 대표에 이어 비마이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이상한 주식 거래 배경에 김건희 씨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시기 김건희 씨가 보유하고 있던 한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할 계획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도이치 그 파이낸셜 그 주식
이걸 2017년도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첫 번째 재산 공개 때 이걸 모두 다 전량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인 2017년도에 김예성 씨가 한 주에 78만 원 하는 비마이카 그 주식을 한 30억, 40억 정도 이렇게 취득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김예성 씨는 그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주식을 소유한 자산가로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그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에 이 김예성 이름으로 그 비마이카의 주식을 보유했던 게 아니냐. 김예성이라는 실명이 등장한 첫 언론 보도. 그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김건희 씨가 관련됐다라고 하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비마이카는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순간 이 정치적으로 자본시장에서 항상 오해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마이카가 저희 소송 이후로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비마이카는 2022년 IMS1으로 이름을 바꾸고 2년 뒤 다시 IMS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을 닷새 앞둔 지난 1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2023년 6월 IMS 모빌리티는 사모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부채가 순자산의 3배가량이나 되는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해 HS 효성, 키움증권,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등 9개 기업이 총 184억 원의 투자금을 넣었습니다. 당시는 경기 침체로 투자가 급격히 얼어붙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돈줄이 마를 시기였어요. 1분기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IPO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좀 우량 기업 같은 경우도 IPO를 연장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이 좋아야 되는데 기업을 막상 보면은 재무구조는 일단 현재의 재무구조는 무지 안 좋습니다. 초기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했던 초기 자본 같은 경우는 계속 까먹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 돈줄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고 부실기업이고 그럼 미래가 좋냐? 투자 제안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미래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신기술도 없고요. 그러니까 렌트카를 보고 투자했다. 그냥 제가 개인으로서 어느 한 회사에 투자했다 이런 건 들어봤는데 어떤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렌트카를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했다든지 엄청난 걸 하면은 뭐 2천억이고 2만억이고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특별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그만큼 받는다? 좀 의아했죠. 그런데 투자금 중 46억 원은 이례적으로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기존 주주의 주식을 사는 데 들어갔습니다. 투자잖아요, 투자.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샀다. 뭐 공장 부지를 샀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거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거지만 누구의 지분을 사주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들고 그냥 우리 주주 명단에서 빠졌다. 이거는 돈이 오자마자 밖으로 빠지는 거는 누구도 원치 않아요. 이노베스트 코리아는 김혜성 씨의 아내 정모 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로 사실상 김혜성 씨의 차명 회사입니다. 차명법인 통해서 46억 챙긴 거 맞는지. 이 회사는 투자를 받기 약 10달 전인 2022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투자받은 이후 이전한 주소지는 제주 서귀포시 에듀시티.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자산관리 및 투자 컨설팅 업체로 등록된 김 씨의 차명 회사는 영어 교육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인 영국과 미국, 캐나다에 명문 사립학교들이 들어와 있고 고급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 명품 학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모든 교과 전체를 영어로만 해요. 유치원부터. 여기 기숙사까지 하면 보통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한 달에 2천? 그렇죠. 강남이나 이런 데서 그래도 한 3% 안에 드는 사람들이 와야 이제 고소득자인 사람들만 보낼 수 있어요. 골프, 승마, 수영 이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따라가지 못하죠. 학기를 거의 달러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더 비싸지죠. 김혜성 씨의 차명 회사 주소지는 이곳에 위치한 한 아파트. 김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PD수첩은 수소문 중 김 씨 가족을 알고 있다는 이웃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1년 조금 더 됐어요. 저도 오가면서 쌍둥이 아들로 얼굴은 봤거든요. 저희는 그냥 생각하기에 아빠가 사업하시는 거야. 여기 위동네 워낙 그런 집이 많으니까. 윗집에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밑에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셨었어요. 김 씨의 자녀들은 모두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최근까지도 해외로 이주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학이 6월 20일경이었는데 네. 그때까지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사를 했었으니까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특검은 김 씨의 출입국 기록을 통해 그가 이미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건희 특검법의 재발의가 임박해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예상해 출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출국을 앞두곤 자산을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돼 있던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김 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이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내놨는데 잘 안 나가다가 올 초에 계약된 걸로 들었어요. 그때 당시 시세가 한 20억 했었거든요. 시세가. 근데 주인분이 20억을 쉽게 빼주기가 힘드니까 들어온사한테 받아서 줘야 되는데 자기가 딱 원하는 날짜 안 준다고 해갖고 모든 다 설정해놓고 법정 최대 이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었던 거죠. 대부분은 돈 받을 때까지 이사를 안 나갔는데 그렇게 설정해놓고 나갔으면은 이사 가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답을 않고 있는 김모 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제3국으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 중 대통령 파면 후 가장 먼저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혜성 씨. 7월 초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아내 역시 뒤따라가려다 출국 금지 조치로 막혔습니다. 급하게 출국한 이유를 그에게 직접 듣기 위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를 봤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호치민시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숙박비가 400만 원이 넘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7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이 호텔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Vì nhà bác cũng sẽ đưa thông tin cho nhau là đi rồi quay về nữa, cho nên là nếu mà đi luôn rồi thì sẽ nhà bác. Từ đây 1 năm rồi hay sao thì cái đó em đã nói rồi là em không có được phép chia sẻ bất cứ thông tin gì cả. Em chỉ có thể cung cấp là phòng đó hiện bây giờ đang có khách, còn người mà khách đang tìm kiếm là không còn ở tại nhà nữa thôi. 그날 새벽 호텔 CCTV에 잡힌 김혜성 씨의 모습. 양손 가득 짐을 챙겨 들고 급히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자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주변 식당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요, 좀 여쭤보려고. Ọ̀dẹ̀o, đây là thành phần trẻ của cái người này thì mấy bạn đã từng mình ăn khách vô ăn buổi trưa hay là buổi tối gì đó, các bạn đã từng chạm qua người này hoặc là có trí nhớ hay mấy. 12 tuổi, 12 tuổi à? 12 tuổi. Nhưng mà có khách thì có tới 20 sinh đôi có, nhưng mà còn cái anh này thì em không có chắc lắm, nhưng mà sinh đôi. Sinh đôi mà cái mặt giống vậy. Cái mặt giống vậy thì em cũng không chắc lắm, nhưng chắc thật. 그럼 쌍둥이는 언제쯤 모신 것 같으세요? Cái hai bé sinh đôi là em thấy khoảng khi nào? Chắc là của tầm tháng 7 ấy chị, tầm tháng 7 trước đó tầm 2 tuần trước rồi. Chưa cho có. 혹시 그 안에 CCTV 같은 거 있을까요? 가게에? Mình có quay camera. Bên em có camera mà 3 ngày là mất rồi. 3일만 저장할 수 있어요. 얼마 뒤 다시 김 씨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놈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에어비앤비 하는 친구가 그랬는데 예. 이놈 그거 한 베트남에 시간 40개 정도 해. 에어비앤비를 유명해. 거기서 제일 에어비앤비 많이 하는 애가. 내가 그래서 사진 달라고 그랬잖아. 네. 네. 그것이 맞대. 이틀인가 있었대. 이틀이요? 하루 연결하면서. 아들 둘이랑 있는 걸? 아니야, 없어. 혼자 있을 때. 혼자요? 따로따로 있습니다. 드디어 찾은 김 씨의 행적. 고급 레지던스촌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는데 그는 왜 아이들과 떨어져 혼자 다니고 있는 걸까? 김 씨는 자녀 교육과 사업 문제로 비상계엄 전부터 해외 이주를 준비했고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아내의 출국 금지를 풀어주면 귀국하겠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도중 만난 한국 엄마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베트남에 오는 건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꼽이 있으면 나 여기 안 올 것 같으니까. 왜냐면 국제학교를 가기를 여기로 오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 안 와요. 그 부모 비자가 안 돼요. 학생 비자는 나오는데 가디언스 비자가 안 돼서 여기보다는 말레이시아로 많이 가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죠. 교육은 오지 않아. 나 같으면 사실 그렇게 뭐 그렇게 하면 한국 애들이 오신다는 생각이 돼요. 사실 영어 안 늘어요, 잘. 사실일까? 주변의 국제 학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에서 그럼 국제학교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좀 많은 편인가요? 한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다가 오는 케이스는 예전에 코로 아닌데 많이 없어요. 네, 많이는 없어요. 교육 때문에 오기에는 사실 여기가 좋은 나라는 아니어서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많이 가시죠. 왜냐면 말레이시아는 그런 게 워낙에 국제학교도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살기도 훨씬 편하고 그냥 정말 교육 때문에 유학차 가족이 온다 하는 케이스는 100명 중에 1명 될까요? 베트남 생활을 오래 한 교민은 그가 베트남을 선택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봐도 이 사람 얼마든지 살아요. 여기 비자 없어도 살아요. 여기 한국인 불법 체류자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본 최장은 15년도 봤어요. 15년이요? 네. 내가 본 최장은 지금까지. 호치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있을까요? 모든 게 다 가능한 나라인데. 그 공안도 어떻게 보면 돈만 주면 해결하는 나라인데. 그럼 이게 진짜 베트남에 왔다는 거는 애초에 그냥 작정하고 오는 거였죠. 그런데 지난 11일 밤
갑자기 김혜성 씨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공항으로 들어서는 한 남자. 김혜성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좀 해외 좀 오래 머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해외 도피하셨던 건 아닌가요? 김건희 씨와의 좀 특검 가서 말씀. 오늘 좀 김건희 씨와 좀 어떤 관계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가서 말씀. 46억 엑시트한 거 지금 현재 그 금액 어디 있나요? 그 사용처 특검에 다 밝혔습니다. 애초에 그 엑시트를 계획하고 만든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혀 투자와 관련해서 저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가장 이제 의혹의 중심으로 계시고 집사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업무를 그런 게 없어요. 관리하는 것도 없고요. 수사 받으면서 제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김 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에 착수하자 여권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귀국한 겁니다. 김 씨는 귀국 하루 전 돌연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 과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으며 자신 또한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하고 이익 공유를 했다고요? 연락도 안 하는 사람하고요? 텔레파시로 공유합니까? 텔레파시로? 오히려 김건희 씨와의 친분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너 무슨 돈 벌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락 오면은 전화 가면은 가서 조사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어요.